막내가 뇌병변 장애로 저 혼자 케어하기에는 버거운 삶이지만 이혼을 하고 한부모가 되고 제가 아이 넷을 다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돈을 너무 돈만 생각해요. 눈물 나게 고마우면서도 또 뭔가 살짝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마 제 생각에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원주에서 아들과 함께 온 수미 엄마입니다. 내 아이를 키우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 때문에 웃으며 행복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어요. 막내가 뇌병변 장애로 저 혼자 케어하기에는 버거운 삶이지만 주위에 좋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혜경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앞으로 꽃길 일 거야. 라고 칭찬과 용기 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디 계세요, 혜경 씨? 혜경 씨 우리 두 번째 줄에. 아유, 지금 내 아이가 몇 살입니까? 첫째가 27이고요. 둘째는 몇 살이지, 형이? 아들의 나이를 물어봐야 되나요? 본인이 24살이고요. 24살. 셋째는 이번에 대학교 갔고요. 넷째는 중학교 2학년 특수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몇째 아들이랑 오셨어요? 셋째요. 셋째랑 원주에서. 네. 아침 일찍 기차 타고 왔습니다. 아들이 아주 효자네요. 네. 대학 가기 전까지는 집에서 많이 버팀목이 돼줬어요. 막내 케어하는 것도 많이 도와주고 많이 도와줬어요. 이 뇌병변이라는 게 어떤 저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막내는 출산 과정에서 출산 과정에 장애가 발생돼서 산소 공급이 3분 동안 안 되는 과정에서 개인 병원에서 출산을 하다 보니 응급처치가 안 돼가지고 응급처치가 안 돼서 네. 그래서 장애가 발생되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아이도 아이지만 사실은 형제들이 착하면 계속 또 배려도 해야 되고 눈치도 봐야 되고 또 그걸 말할 수도 없고 왜냐면 또 엄마는 동생 케어하느라고 너무 힘든 거를 다 알고 있고 언제 혼자 아이를 5년 전에 원주로 이사 오기 전에 이혼을 하고 한부모가 되고 제가 아이 넷을 다 키우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 셋 다 착하고 하나도 힘들게 안 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다 알아서 자기 알바해가지고 생활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막내만 케어하고 원주로 와서 활동 선생님들과 제 직장일 열심히 하면서 저의 그 삶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가끔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이제 착하다는 게 그 상황을 다 파악하고 다른 애들은 보통 한 번 배려할 거를 7번, 8번 배려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어도 내가 속으로 다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아이들 때 조금 아이들처럼 더 지냈으면 좋은데 얘네들이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은 조금 배려 덜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무 고맙고 그러면서도 또 약간 부모나 어른들 마음에는 이제 조금 마음이 아리는 게 있는 거죠. 이 아이가 그래 너 조금 더 이기적으로 너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일단 배려하니까 주변이 어떻고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떨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들이 돈을 너무 돈만 생각해요. 돈만 생각해요? 네, 첫째 딸도 돈을 빨리 많이 벌어야지 엄마 오케이. 둘째도 그래서 군대 가서 ROTC로 들어가서 그 돈을 받아서 우리 아이 개조도 해주고. 네. 근데 이제 아마 제 생각에 아이들이 첫째, 둘째, 셋째가 그게 돈이 아니라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 안정감일 거예요. 맞아요. 근데 또 엄마 아빠가 또 각자의
또 생활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게 더 불안정하고 더 불안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더 집을 안정시키고 그럴 수 있는 건 가장 선명한 건 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돈을 벌고 본인한테는 더 짜고 더 쓸 거 안 쓰고 요즘 애들이 어떻게 이래?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해서 돈만 막 모아놓고 너무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아리고 네. 또 그러면서도 너무 눈물나게 고마우면서도 또 뭔가 살짝 미안하기도 하고 온갖 감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들이 엄마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해주세요. 저 엄마 보고 엄마라고 하세요, 어머니라고 하세요? 엄마라고. 우리 아드님은 지금 대학생이라고 그랬어요? 네. 전공이 어떻게 돼요? 요리 쪽. 엄마 살아오시는 거 보고 또 우리가 동생이 또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많이 살았어요? 일단 그 엄마 살아오는 걸 보면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산 게 보여서 그걸 보고 이제 형 누나도 제가 셋째니까 형 누나도 열심히 사는 게 보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이 새끼가 말을 저렇게 해버리네 정말. 아저씨가 바란 게 그게 아닌데 호흡을 꺾어버리네 그냥. 어쩔 수가 없이. 본보기가 엄마도 열심히 살지, 누나도 열심히 살지, 형도 또 열심히 살지. 그러니까 나라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더 얘기해봐요. 속에 있는 거 다. 그래서 이제 동생이 또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엄마도 그때는 나이가 드니까 저는 이제 동생을 보면은 너무 저한테는 너무 예뻐서 병원 같은 데 보내고 싶지 않고 그냥 저희랑 같이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또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이게 돈을 많이 벌려고 이제 계속 알바도 하면서 돈 모으고 이제 성공을 하고 싶어서 계속 노력을 하는데 근데 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알바하면서 돈을 모았는데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을 보면은 그냥 이제 부모님이 주식하라고 돈을 막 1,000만 원 준 애들도 있고. 집이 아까 원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원주에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주식하라고 애들한테 1,000만 원씩 그래가지고요. 근데 그 보면은 이제 막 부러운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모은 게 걔는 그냥 부모님이 주시는 게 네. 그래서 막 생각이 많은 게 이제 제가 막 살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놀고 싶은 생각도 막 들고.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모아놓는데 난 놀지도 않고 그러다가 내가 사고를 당해서 내가 이 돈을 쓰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네, 요즘은 그런 마음 생각도 들고. 그래요. 돈 얼마 모아놨어요? 1,500만. 1,500!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계속 모으려고. 계속 모으려고? 네. 군대 가서도 요즘에 월급 많은데 네. 그럼 군대 가서도 몇 천만 원 벌고 나오는데 잘 아끼면 그거 나중에 잘 아껴서 본인 레스토랑 하나 해요. 그러면은 아저씨가 거기 꼭 개업할 때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빠하고 엄마하고 따로 사시게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 생각은 어땠어요? 이제 많이 싸우는 거를 좀 봤는데 저는 솔직히 이제 아빠도 저를 많이 좋아해 주셔서 아빠한테 미운 정도 없고 근데 엄마가 힘들어하는 게 너무 많이 보이니까 이제 근데 둘 다 밉진 않아요 저는. 네, 근데 또
그래, 그러면은 엄마 아빠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해줘요. 부모님이 둘이 따로 사시는 거지. 네. 내 아빠는 영원한 아빠고 내 엄마는 영원한 엄마니까. 네. 엄마, 내가 성공해서 이제 수미랑 엄마랑 힘들지 않게 돈 많이 벌게. 네, 끝났어요. 그래요. 아빠한테도 해줘요. 아빠가 지금 중장비 일을 하지만 다치지 않게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어. 돈 많이 벌어서 아빠 그 중장비 사주겠다 생각은 한 적 없죠? 근데 중장비가 몇 억이라 가서. 살다 보면 너무 말하기 어려운 그리고 대면하기 어려운 되게 무겁고 깊은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의 삶은 계속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막 술 많이 먹고 어디 저 뒤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광장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예, 그만하겠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제 눈물이 들어갔어요. 나 진짜 오늘 울 뻔했는데 감사해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감기 나으시길 바라고요. 감사해요.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자기 방 청소는 안 하고 얼굴 치장만 2시간 합니다. 이런 문장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옷도 이상하게 입고 다닙니다. 어떻게 해야 예전처럼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어디 계세요, 어머니? 아우, 아버지시다. 아버지셔, 아버지. 아유. 예, 사실 와이프의 생각이 담겨 있는데요. 와이프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얼굴이 나오기가 좀 부끄럽다 그래서. 근데 바로 옆자리 나왔는데 지금 딸 하나입니까? 딸 둘 있습니다. 너무 귀여울 텐데. 몇 학년이에요? 지금 첫째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고요. 아. 이제 둘째는 초등학교 5학년. 아. 예, 그렇게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사춘기가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사춘기가 이제 작년부터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춘기에 들어서면 딸들은 어떻게 변하나요? 이제 자기 방 청소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완전 어지럽혀도 그렇게 어지럽히기가 힘들 정도로 어지럽혀 놓고 생활을. 그리고 얼굴 화장을 진짜 뭐 외출을 가려고 그러면은 한 2시간을 달래요. 그 정도는 이제 얼굴 화장에만 집중을 해서 이 부분들 좀 신경이 쓰이고 또 한겨울에도 반바지를 입고 다니고 이제 엄마가 좀 예쁘게 보이는 옷들을 진짜 사주는데 그건 또 안 입고 본인이 생각하는 좀 특이한 옷들을 입고 이제 좀 어떤 스타일이에요? 그냥 좀 거지 같은. 아버님, 딸한테 거지 같다는 게 뭡니까, 아버님? 그 거지 같다는 게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네. 요즘 애들이 입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약간 호리스 이런 털 달린 옷인데 되게 좀 안 빨고 오래 이렇게 낡은 상태에서 입고 다니고 좀 그렇게 편해 보이는 옷을 좀 입긴 해요. 이제. 예. 편한 옷. 예. 편한 거지 같은 옷. 근데 저는 참 희한해요. 여러분도 지금 아버님이 따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귀엽다예요. 아니면 되게 사랑스럽고 그애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 거지 같은 옷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되게 귀여운데 막 이렇게 미소 짓게 된다고요. 그때가 너무 좋은 때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버님한테 아버님이 그 따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버님 그거 영상으로 아이의 이 시절 다 진짜 최대한 많이 찍어 놓으세요. 그 보물입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고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려고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고 너무나 진짜 사랑스러운 이 시간일 겁니다. 오히려 지금 엄마가 입으라는 옷 입고 얼굴 그냥 학생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다니는 아이보다 지금 2시간 화장할 때 아버님 그 화장하는 걸 찍어주세요. 2시간은 기니까 타임랩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되는 거. 그걸로 아이 찍어주세요. 그거 나중에 보물입니다. 그리고 딸한테도 큰 인생의 선물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아버지라는 그 자리에서 살짝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내 가족 일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내 가족 일이니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한번 거기에서 좀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함으로써 또 떨어져 나오셨고 요게 나중에 방송될 때 딸한테 요 편을 그 후리스 거지 같은 그 귀여운 따님한테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냥 웃는 거죠 뭐. 뭘 바꿀 필요도 없고 바꾸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딸이 아마 올리브영 좋아할지 모르거든요. 그 올리브영이 이제 딸한테는 신세계 백화점 명품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리브영 카드 적립해가지고 좀 주고 그리고 너 이거 사고 싶은 거 좀 사라. 때로는 엄마 몰래 너 아빠가 이거 좀 줄 테니까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올리브영 카드 아빠가 5,000원 적립을 해놨다. 사라. 그럼 딸도 아빠 이렇게 거지같이 하실 거예요 진짜? 아빠 지금 5,000원 갖고 지금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아빠? 진짜 이거 다 비디오로 찍어 놓으세요. 핸드폰 다 요즘은 간단하게 되니까 뭐 바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축하할 일이에요. 네가 너에게 관심 가져서 메이크업하고 이러는 거에 이거는 아빠 진짜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옷도 이거 거지 축하한다. 그리고 방 청소 안 하는 거 이거는 학교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이걸 배웠거든요. 방 청소하면 안 된다. 그게 있어요. 이게 그 과목이. 그래가지고 애들이 그 과목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막 자기 방 청소하고 뭐 이러는 거 그 정상이 아니에요. 애가 위험해. 그리고 밖에 가서 애가 되게 바르다고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라도 이렇게 해야죠. 사람이 좀 어디서 퍼져야지. 계속 바르기만 하고 긴장하고 주의하고 착하고 그리고 자꾸 착하다고 칭찬하고 그러니까 애들도 어디선가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 방에서 풀어주고 얼굴에서 질서를 잡는 거예요. 메이크업 너무 질서 잡았기 때문에 옷은 거지로 하고 밸런스가 좋단 말이에요. 아이는 너무 밸런스가 좋아요 지금. 따님한테 영상 메시지는 한번 하십시오. 저기 보시고. 언젠가는 이 영상을 볼 이름 얘기해. 내가 땡땡이 얘기해.
딸의 방이 왜 어지러워져 있는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계속해 주십시오. 예, 지금 너의 모습이 지금 변해가는 너의 모습이 지금 당장 좀 어색하고 좀 물론 이제 기존의 귀여움이 없고 변화가 있는데 그 모습까지 다 이해하고 이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아빠 엄마가 되도록 오늘 그 김창옥 우리 스페셜님께서 말씀해 주신 얘기를 잘 귀담아 듣고 아까 이 좋은 모니터링 시스템 이거를 아버지 기반으로 딸 방이 왜 어지러져 있는지 제가 좀 알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정신이 너무 어지러워요, 아버님. 그리고 저를 강사님 말고 교수님 말고 스페셜님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무슨 이거 뭐 어떤 거예요? 이게 저 스페셜님이라는 거 저 처음 듣는데 저 교수님, 강사님, 선생님, 작가님 들어봤는데 스페셜님은 마무리만 좀 아버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기회로 제 딸의 방이 왜 좀 지저분한지 알게 돼서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 모습을 다 사랑하고 올해도 기억하고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딸한테 역성 메시지 시작했다가 저한테 마무리하는 걸로 끝내셨습니다. 그래도 따님이 다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